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는 겨루기에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자, 더 큰 권력을 가진 자, 나보다 더 유명한 자 등을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괜한 경쟁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다. 큰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시해야 한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진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야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질병, 죽음, 빈곤 등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상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 대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돌려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여라.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외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하찮은 존재로 살다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울해하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잘못된 삶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화려한 만찬에 초대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화려한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한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일에서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친구들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별 도움을 못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친구들은 나에게서 돈 한 푼 얻어갈 수 없고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그러한 것들을 얻으면 친구와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내 명예의 자존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가르쳐달라. 내가 그러한 것들을 획득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 내가 지닌 선함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고 비이성적인 짓인지 생각해보라. 더구나 돈과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친구 사이에 어느 것을 갖길 원하는지 생각해보라.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선한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 그것은 건물이나 공중목욕탕을 만들어 바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장장이가 신발을 만들어 바치거나 구두 수선공이 무기를 만들어 바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분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애국심 강하고 훌륭한 시민을 한 사람 더 나라에 바치면 그것이 바로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라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딘가 라고 생각하는가. 나라에 충성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며 지킬 수 있는 자라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 그러나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핑계로 충성심과 존중심을 상실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자가 되고 만다면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한 후에 행동을 취하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선 행동에 따른 전후 과정과 결과를 잘 생각해 본 뒤에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저질렀다가 후에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기하게 된다. 올림픽에 출전해 승리하고 싶은가? 나 역시 그렇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먼저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먼저 고려해보라. 우선 훈련을 하고 엄격한 식사를 하며 입에 단 것을 멀리하고 덥든 춥든 정해진 시간에 명령에 따라 운동을 해야 하며 기회가 있어도 술이나 찬물을 마시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듯 코치의 지시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막상 실전에 임해서는 혼자 흙바닥에 뛰어들어 손을 다치거나 발목이 삘 수도 있고 모래를 삼키게 될 수도 있으며 부상당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노력에도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 뒤 그래도 원한다면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레슬링을 하거나 격투를 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혹은 비극에 나오는 배우가 되거나 할 것이다. 이처럼 운동선수가 되었다가 검투사가 되었다가 웅병가가 되었다가 철학자도 되었다가 해본들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다. 눈에 띄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원숭이처럼 이것저것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숙고의 과정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충동적으로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본 후에 자신도 철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생기게 마련이니 우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오종경기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팔과 다리, 허벅지 등을 살펴보라. 무슨 일이든 거기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때로는 남들이 잘 때 깨어 일을 해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기도 하며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심지어 명예, 지위, 정의, 그 외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것을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 마음의 평화, 자유, 평온함을 위해 기꺼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라.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하라.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과 어울릴 때든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해두도록 하라. 늘 과묵한 태도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말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라. 꼭 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말을 하되 검투사, 경마, 운동선수, 음식, 술 등 잡다하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말은 삼가고 특히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말들은 삼가야 한다. 대화의 주제가 그런 쪽으로 잘못 흐를 때는 주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연히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는 그냥 침묵을 지키도록 하라. 해프고 실속 없는 웃음을 삼가라. 맹세는 가능하면 무조건 사양하라. 만약 맹세를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맹세는 하지 말라. 시정잡배들이 모여 먹고 마시는 자리는 피하라. 간혹 참석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같이 천박한 짓에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이 어울리는 자들에게 새 속에 더러운 때가 묻어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들과 부딪히면서 같이 때가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 들기보다 그런 험담만 하는 걸 보니 나의 다른 단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모양이군 하고 넘어가라. 구경거리를 너무 자주 찾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기회가 생겨 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면 자신 이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즉, 일어날 일만 바라고 이길 만한 것이 이기기만을 바라도록 하라. 그래야만 낙담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에게 환호하거나 누군가를 비웃거나 하지 말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하라. 그 자리를 떠난 후에는 거기서 찾은 배울 점 이외에는 지나친 이야기를 삼가함으로써 마치 대단한 것을 본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 개인적인 발표회장에 충동적이고 성급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꼭 가야 한다면 진중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동시에 비판하려 들지 않도록 하라. 명망 높은 일을 포함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만남에서 제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위 권력자에게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그자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혹은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냉대만 당할 수도 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투덜거리지 말라. 이는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는 무지한 자가 하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행적이나 무용담에 대해 지나치게 늘어놓는 것을 삼가라.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듣기에는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을 웃기려고 억지로 시도하지 말라. 쉽사리 상스러운 언행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누군가 낯뜨거운 말을 내뱉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인상을 찌푸림으로써 그런 언사가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침묵하라. 이번 글은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가져왔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처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인간의 욕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며, 둘째는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려는 욕구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결과와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하는 경우 좌절감에 빠지기 쉬워진다. 또한 질병, 죽음, 빈곤과 같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을 피하려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잃고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 힘으로 이길 재간이 없는 겨루기에 절대 뛰어들지 않는다면 패배자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 명예가 더 높은 자, 더 큰 권력을 가진 자, 나보다 더 유명한 자 등을 보았을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괜한 경쟁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다. 큰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무시해야 한다.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진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야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질병, 죽음, 빈곤 등과 같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를 피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을 당하고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상 당연한 일도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부 지워버리고 그 대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마음을 돌려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여라.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늘 예외를 인정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하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그냥 하찮은 존재로 살다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울해하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잘못된 삶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 내가 부끄러운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못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화려한 만찬에 초대되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화려한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인생이라고 한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일에서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친구들에게 별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별 도움을 못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친구들은 나에게서 돈 한 푼 얻어갈 수 없고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내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그러한 것들을 얻으면 친구와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내 명예의 자존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가르쳐 달라. 내가 그러한 것들을 획득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 내가 지닌 선함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래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된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고 비이성적인 짓인지 생각해보라. 더구나 돈과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친구 사이에 어느 것을 갖길 원하는지 생각해보라.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선한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뭔가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 그것은 건물이나 공중목욕탕을 만들어 바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장장이가 신발을 만들어 바치거나 구두 수선공이 무기를 만들어 바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분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애국심 강하고 훌륭한 시민을 한 사람 더 나라에 바치면 그것이 바로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나라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생각하는가? 나라에 충성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며 지킬 수 있는 자라면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 그러나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핑계로 충성심과 존중심을 상실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리도 없는 자가 되고 만다면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한 후에 행동을 취하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선 행동에 따른 전후 과정과 결과를 잘 생각해 본 뒤에 행동을 취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저질렀다가 후에 난간에 부딪히게 되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기하게 된다. 올림픽에 출전해 승리하고 싶은가? 나 역시 그렇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먼저 그것을 성취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뒤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먼저 고려해보라. 우선 훈련을 하고 엄격한 식사를 하며 입에 단 것을 멀리하고 덥든 춥든 정해진 시간에 명령에 따라 운동을 해야 하며 기회가 있어도 술이나 찬물을 마시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듯 코치의 지시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막상 실전에 임해서는 혼자 흙바닥에 뛰어들어 손을 다치거나 발목이 삘 수도 있고 모래를 삼키게 될 수도 있으며 부상당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노력에도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 본 뒤 그래도 원한다면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레슬링을 하거나 격투를 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혹은 비극에 나오는 배우가 되거나 할 것이다. 이처럼 운동선수가 되었다가 검투사가 되었다가 웅병가가 되었다가 철학자도 되었다가 해본들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다. 눈에 띄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원숭이처럼 이것저것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심사숙고의 과정과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충동적으로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유프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말한 이야기를 듣고 본 후에 자신도 철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생기게 마련이니 우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5종 경기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팔과 다리, 허벅지 등을 살펴보라. 무슨 일이든 거기에 요구되는 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때로는 남들이 잘 때 깨어 일을 해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기도 하며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심지어 명예, 지위, 정의, 그 외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것을 감당해야 하기도 한다. 마음의 평화, 자유, 평온함을 위해 기꺼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라.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하라.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과 어울릴 때든 늘 지켜야 할 태도와 본보기형 인간을 정해두도록 하라. 늘 과묵한 태도를 가지고 꼭 필요한 말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라. 꼭 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말을 하되 검투사, 경마, 운동선수, 음식, 술 등 잡다하고 일상적인 주제에 대한 말은 삼가고 특히 남을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비교하는 말들은 삼가야 한다. 대화의 주제가 그런 쪽으로 잘못 흐를 때는 주제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연히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는 그냥 침묵을 지키도록 하라. 해프고 실속 없는 웃음을 삼가라. 맹세는 가능하면 무조건 사양하라. 만약 맹세를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맹세는 하지 말라. 시정잡배들이 모여 먹고 마시는 자리는 피하라. 간혹 참석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 같이 천박한 짓에 어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이 어울리는 자들에게 새 속에 더러운 때가 묻어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들과 부딪히면서 같이 때가 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나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려 들기보다 그런 험담만 하는 걸 보니 나의 다른 단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모양이군 하고 넘어가라. 구경거리를 너무 자주 찾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기회가 생겨 공연 관람을 하게 된다면 자신 이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즉, 일어날 일만 바라고 이길 만한 것이 이기기만을 바라도록 하라. 그래야만 낙담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에게 환호하거나 누군가를 비웃거나 하지 말고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하라. 그 자리를 떠난 후에는 거기서 찾은 배울 점 이외에는 지나친 이야기를 삼가함으로써 마치 대단한 것을 본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 개인적인 발표회장에 충동적이고 성급한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꼭 가야 한다면 진중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동시에 비판하려 들지 않도록 하라. 명망 높은 일을 포함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만남에서 제대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위 권력자에게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그자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혹은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고 냉대만 당할 수도 있다. 꼭 만나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원하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투덜거리지 말라. 이는 외부적인 것에 휘둘리는 무지한 자가 하는 행동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행적이나 무용담에 대해 지나치게 늘어놓는 것을 삼가라.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듣기에는 별로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을 웃기려고 억지로 시도하지 말라. 쉽사리 상스러운 언행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천박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욕설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 누군가 낯뜨거운 말을 내뱉으면 얼굴을 붉히거나 인상을 찌푸림으로써 그런 언사가 불쾌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침묵하라. 이번 글은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서 가져왔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처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인간의 욕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며, 둘째는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려는 욕구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결과와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하는 경우 좌절감에 빠지기 쉬워진다. 또한 질병, 죽음, 빈곤과 같이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을 피하려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잃고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